자, 기묘한 중국사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순서. 이 춘추 오패는 춘추 시대를 리드했던 5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이 전문 용어로 독수리 오형제지. 이 춘추 오패 구성에는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제2의 황공, 지나라의 문공, 소나라 장왕, 오나라의 부차, 월나라의 구천, 이렇게 꼽고 있지. 이 사람들 다 다루기에는 이게 내용량, 과부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 매치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 문명에 위치한 제나라와 진나라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는 변방이라고 불렸던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재미있으니까. 재밌어요. 와신상담. 자, 오늘의 사자성어 와신상담. 무슨 뜻이냐? 불편한 섭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와신상담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재미도 보고 교양도 한꺼번에 잡으러 지금 바로 출발! 먼저 이 오나라, 월나라 두 나라 간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3국인 초나라 인물인 오자서에 대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오자서.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로 망명을 해서 자신의 고국인 초나라를 초토화시키는데, 자, 오자서. 그는 누구인가? 오자서를 알아야 됩니다. 오자서의 아버지 오서는 초나라 평왕의 아들, 즉 태자건의 태부, 태자의 선생님이야. 근데 오서는 너무 성격이 강직해, 청렴하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태부의 부하 직원이 비묵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름부터 벌써 야비함, 야망이 딱 느껴지잖아. 어느 날 초나라 평왕이 오자서의 아버지 오서, 태자의 자기 아들의 선생이지, 딱 불러가지고 며느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며느리가 될 만한 여자를 골라오시게 딱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오서가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자기 부하인 비무기를 시켜서 불렀어. 이보게 비무기, 이 자네가 진나라로 가서 태자마마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하게. 이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해외 출장이니 허튼 곳에서 돈 쓰지 말고, 네, 여기 있습니다. 딱 하고 비무기가 태자의 부인, 왕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딱 떠났어요. 근데 딱 나가가지고 계속 놀기만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딱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프로필들을 탁 보는 거지. 야, 좋겠다. 왕되고 아니면 왕자로 태어나고 너무 이쁜 하다가 프로필 한 장에서 탁 멈췄어. 너무 예쁜 거야. 이름이 맹령이야. 맹령. 미녀 맹령. 이 맹령은 수많은 미인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궁계 1학. 딱 프로필만 봐도 야, 이건 추가 면접 필요 없다, 무조건 합격. 자, 이제 출장 끝 돌아가가지고 태자의 신부 구했으니까 며느리 구했다고 왕한테 보고만 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비무기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옳거니, 역시 나는 천재구나. 이 맹명이라는 여인은 아무리 봐도 태자가 아니고 우리 평왕님 스타일이야. 오케이. 왕이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고 태자는 어리니까 내가 어디에다 줄을 대야겠냐.
아직 실권을 잡고 있는 짱짱한 평왕이냐, 아니면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어린 놈의 태자냐? 당연히 왕이지. 비무기는 그 길로 초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왕인 평왕에게 업무 보고를 했어. 위대한 초나라의 영원한 군주 평왕이시여, 태자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출장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 괜찮은 며느리감을 구해왔느냐? 어디 나도 구경 좀 하자. 딱 보고 있는데 이 왕이 미녀 몇 명의 딱 프로필을 보고 눈빛이 흔들리는 걸 비무기가 딱 캐치를 했어. 자, 눈빛이 흔들리지. 너무 예쁘니까. 이제 비무기가 왕에게 며느리 후보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일 수 있는 핑곗거리를 딱 제공해. 왕이시여, 이 보신 바대로 이 여인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엄청난 미인입니다. 미모를 능가하는 인성까지 갖췄다고 하니 왕께서 가까이 두실만 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태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이러한 여인을 얻을 기회가 앞으로도 많사옵니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이번에는 태자가 아버지이신 왕께 효도할 기회를 주심이 마땅한 줄로 아래요. 좀 기가 막히게 아주 말을 하네, 진짜. 이렇게 비무기의 말을 들은 평왕은 고민에 빠졌어. 미치겠구나. 네 말대로 예쁘긴 너무 예쁘다. 욕심난다, 솔직히. 근데 여론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 며느리 후보라고 데려와서 내 후궁으로 들인다는 게. 그러자 이 비무기가 평왕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줄 대답을 또 딱 하는 거지. 아직 태자와 혼례를 올린 것도 아니옵니다. 모든 비난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태자 라인에 서 있는 거는 계속 좀 모양새가 그렇고 부서도 옮기고 직책을 좀 높여야 이 여론을 좀 주무르기가 용이합니다. 그래, 오케이, 알았다. 내가 오늘 당장 너를 우리 비서실로 발령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둘이 쿵짝이 딱딱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자궁에서 근무하던 비무기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직장 상사의 약혼자를 그의 아버지에게 넘긴 대가로 승진 딱. 근데 이 한 번 나쁜 짓을 하고 나니 그 나쁜 짓에 대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나쁜 짓이 필요했어. 가만히 있어보자. 다 가만히 있었나? 아무튼 우리 왕이 지금은 잘 나간다고 해도 불로장생할 것도 아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태자건, 저 인간이 뒤를 이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지 부인이 될 뻔한 여자를 아버지에게 갖다 바쳤으니 당연히 나를 엄청 미워하겠지?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겠다. 태자건, 네 스승과 함께 세트로 말이야. 비무기가 평왕을 딱 찾아가서 독대를 요청하고 이런 얘기를 해. 전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한 불찰이오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왕이, 뭔 소리냐? 너답지 않게 돌려까지 말고 시원하게 말을 하도록 해라. 전하에 대한 저의 충성심을 태자 전하께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차라리 저만 죽이면 될 것을 그만 왕까지 제거하려고, 즉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딱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전하, 태자마마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태자의 스승인 태부 오소가 배후에서 태자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렇게 그냥 세트로 딱 묶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이 사실 평왕 입장에서도 아들 보기가 좀 민망했겠지. 아들의 약혼녀를 지 후궁으로 데려갔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인다? 평왕도 진짜 대단하다. 권력 앞에서는 아들이고 뭐고 권력이랑 여자 앞에서는 진짜. 자, 평왕이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태자가 눈치 까고 다른 나라, 송나라로 탁 망명해버렸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태자는 떠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죽겠지. 그리고 태부 오서를 잡으러 갔어. 바로 오자서의 아버지지. 고향에다가 딱 사신들을 보냈지. 사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보낸 거야. 이 집안에는 좀 안 된 일이지만 나도 이런 일 하기 힘든데 그 왕명을 전한 뿐이니까 전직 태부 출신인 당신들 아버지 영무죄로 한양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형제들 가족들도 다 와가지고 석고대제 하면 왕께서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야. 아닌 밤중에 와가지고. 자, 아버지 오서는 이제 수도에 벌써 감옥에 깜방에 딱 갇혀있고 오자서와 형, 두 형제가 대책 마련을 해. 내일이면 가야 돼. 오자서가 형한테 딱 얘기를 하지. 형님, 평왕과 비무기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대로 우리 형제가 올라갔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죽을 것입니다. 형이 눈물을 머금고 탁 얘기를 해. 자서야, 나도 알고 있다. 허나 우리가 안 가면 아버님을 버린 불효자로 대대손손 집안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장남인 나왕 가겠다. 그리고 겸허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명예롭게 죽겠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와 아버님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두 형제는 그날 밤에 응응응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고 오자서는 눈물을 꽉 참고 숨죽여 울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어. 어디로 갔을까? 송나라로 갔어. 송나라에 누가 갔지? 태자가 먼저 가 있었잖아. 그래서 오자서가 형과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고 태자 건도 같이 복수를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송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의기투합을 한 거야. 뭐 한국에서 쫓겨난 두 사람이 중국에서 의기투합한 거지. 오자서가 천하의 이 생양아치 같은 초나라의 평양과 비무기 내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님과 큰형의 복수를 하겠노라. 이제부터 오자서의 본격적인 고행기가 시작돼. 이 야망덩어리 비무기는 자신의 앞날에 언젠가는 큰 장애물이 될 태자건과 오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자서, 태자건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어. 프리랜스 자객들이여, 이런 찬스가 너희들 평생에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른다. 두 역적놈의 모가지를 잘라서 가져오는 자는 3대가 놀고 먹을 만큼의 현상금이 주어질 것이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밤을 새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오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 이 오장서는
광군은 물론이고 현상금에 눈이 먼 킬러들까지 피해 다니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거지처럼 떠돌아다녔어. 근데 이 망명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궁에서 귀하게 자랐던 태자군은 그만 죽었어. 그래갖고 오자서는 이 태자군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자 생활을 계속 이어가. 왕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의리를 위해서 오자서 꼭 나의 복수를 해다오. 걱정 마십시오, 태자마마. 깨어진 거지. 자, 오자서가 이 도피 생활을 할 때가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기원 전이야, 기원 전. 일반 백성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킬러들의 눈을 피해서 막 어린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내는 삶,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오자서는 오직 복수의 일념 하나만으로 버틴 거지. 초나라 평안과 비무기에 대한 복수심은 오자서에게 종교 그 이상의 가치이자 단 하나뿐인 삶의 이유, 모든 걸 여기에 몰두했어. 이 모든 배고픔, 허기, 추위, 더위, 멸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오직 자신의 고국인 초나라의 킹 그리고 비무기를 죽이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막 수행자야, 수행자 완전히.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사지가 쫓겨 죽은 아버지와 형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배고픈 건 추위는 사치일 뿐이야.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오자서도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고 말았어. 이런 오자서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가장 큰 위기가 발생을 해. 광군이랑 현상과 울로리랑 막 킬러들이 한꺼번에 딸리는데 막 진짜 바로 잡히기 일부 직전까지 막 쫓기게 됐어. 막 도망가고 있는데 딱 앞에 양자강이 딱 있는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최악의 위기가 닥친 거야. 태자 아들까지 데리고 막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강 어떻게 건너야지? 양자강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뒤에는 막 광군이랑 프리랜스 킬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보니까 늙은 어부가 느릿느릿 막 배를 막 출발시키려고 하고 있었어. 노인장, 잠깐만. 따따불 배에 타가지고 출발, 어서 출발! 다행히 늙은 어부가 배를 막 출발시켰는데 추격자들이 막 강가에 다다라왔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오자서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 이 건너편에서 광군들이 막 노인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에이, 영감, 컴백하라고. 지금 그 영감이 태우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거 사람 아니야. 로또야, 로또. 온 나라가 눈이 시뻘개서 찾고 있는 오자서라고. 뱃머리 돌려, 뱃머리. 자, 위기 순간 오자서는 생각을 하지. 노인이 분명 돌아갈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노인을 죽여야 돼. 그럼 죽이면 이 넓은 강에서 배를 몰아보지도 않은 내가 양자강을 건널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을 해. 야, 이 노인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혹시 건너주지도 않을까? 근데 이 엄청난 현상금 앞에서 이 노인도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자서는 칼에 품 안에 숨겨있던 칼을 살짝 꺼냈어. 자, 과연 오자서는 노인을 죽이고 이 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날까?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레고